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국가수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조사 측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시군에서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는 22일 치러집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깜깜이 선거가 우려됩니다. 논란이 됐던 강원FC 새 대표에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선임됐습니다. 김 대표는 내년 1월 1일 공식 취임합니다. 삼척시가 전통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도호부가 나와 흥전리 사지가 사적으로 지정된 데 이어 죽서로의 국보 승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산악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고성과 인제를 잇는 미시령 옛길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성군과 인제군, 경찰은 설악산 일대를 비롯한 산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어제부터 미시령 옛길을 통제하고 우회 노선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강원 내륙과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거의 해제됐지만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고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고 당분간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6일 강릉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 한 명이 숨졌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유족들은 급발진 사고를 의심하고 있는데 국과수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승합차가 빠른 속력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멈춰있던 차 한 대를 들이받은 뒤에도 연기를 뿜으며 그대로 질주합니다. 차가 말을 듣지 않자 운전을 하고 있던 할머니는 뒷좌석에 탄 손자 이름만 애타게 부릅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이게 안 돼. 하지만 무려 1km가량을 달린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왕복 6차로 도로 위를 날아 2m 높이 지하 통로로 추락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60대 할머니도 크게 다쳤습니다. 굉음이 시작된 지 3분 만이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등 국과수의 1차적인 감식이 시작됐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다른 차들을 피하면서 1km 거리를 주행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급발진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엔진에서 급갱음이 생기면서 급가속이 되고 또 배출가스라든지 또 타이어가 타면서 배출되는 연기가 굉장히 큰 것이 특징이거든요. 사고 기록 장치 EDR에는 앞차를 들이받은 1차 사고 뒤 사고 차량이 시속 110km 넘는 속력으로 달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때 RPM, 엔진 회전수는 5,900까지 치솟았고 브레이크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다른 컴퓨터들이 다 바보가 됐는데 EDR 장치만 독야청청 걔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다? 안 맞는 거죠. 100km대, 110km대 엔진 RPM으로 정상적인 차면 2,100에서 2,200밖에 안 됩니다. 국과수도 최근 EDR 장치 오류 사례가 적지 않다며 데이터에 대한 추가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는 신뢰성을 저희가 또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그리고 주변 블랙박스 영상이나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가속 페달 옆에서 발견된 수첩이 사고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 온 것인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오늘 22일 전국 시군에서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민선 방식이 도입되고 두 번째를 맞고 있는데 선거 규정이 미흡해 자칫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체육회장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열린 정책 발표회. 후보자마다 출마 소감과 함께 공약을 밝힙니다. 시민 누구나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계올림픽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육진흥도시 강릉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강릉시 체육위원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체육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시도 단위 체육회장 선거가 먼저 치러진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시군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에서 41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앞서 민선 1기 체육회장 선거는 시군 체육회가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실시했지만 이번 2기 선거는 각 지역의 선관위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공직선거처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원 등을 둘 수 없고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176명이라는 대의원을 만나기 그 과정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해서 만나야 되니까 잘 만나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전화를 이제 하면은 이제 전화 받지 않고 모르는 전화 보내니까 그런 점이 어렵고. 선거운동 기간도 9일에 불과해 유권자인 체육인들을 만나 공약을 알리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나 짧았고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적당한 그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혼선이 많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책 토론회는 후보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할 수 없고 그나마 선거 당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소견 발표회는 후보자마다 10분이 주어지는 게 전부입니다. 지역마다 수백 명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투표 시간도 선거일 오후 3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방체육회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민선체육회장 선거. 올해로 두 번째를 맡고 있지만 여전히 선거 규정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가 금융시장 경색을 촉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그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유를 냈는데 정책 오판으로 빚어진 경제위기 책임에 대해 경제부지사가 처음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기자회견입니다.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를 줄여보겠다며 대책을 내놓습니다. 강원도가 고스란히 그 보증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회생이냐 파산이냐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파산하는 것보다는 회생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이 한마디로 자금 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은 안전하다는 지자체 채권마저 위험하다고 인식했습니다. 결국 우량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실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나서 50조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금융시장 혼란을 촉발한 강원도 책임론이 거셌습니다. 거센 압박을 견디지 못한 강원도는 문제의 보증 채무를 서둘러 갚았습니다. 주민 복리에 써야 할 도비와 기금으로 돌려막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회생 신청 방침을 없던 일로 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촉발 2달 보름 만입니다. 강원도는 GJC 기업 회생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가 제시한 회생 철회 이유는 이렇습니다. 채무를 다 갚았고 중도개발공사 경영 정상화 기반이 마련됐으며 회생 신청의 실익이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 중도개발공사 경영 상황이 나아졌다는 지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은 땅을 팔아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더 나빠졌습니다. 또 빚은 갚았지만 레고랜드 현안은 그대로입니다. 멀린과의 불공정 계약, 중도 땅 헐값 매각 의혹, 공사 대금 상환, 문화재 보전, 어느 것 하나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가 정책 오판, 심지어 정책 참사를 빚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려를 끼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경제마저 뒤흔든 이번 사태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꽁지머리 스타일의 대명사이자 살아있는 K리그 전설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강원FC의 새로운 대표가 됐습니다. 강원FC는 이영표 대표에 이어 한국 축구를 풍미하던 축구 스타 출신 행정가 손에 맡겨졌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1990년부터 35년 동안 K리그에서 골문을 지킨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그라운드에서는 가장 뒤에 남았던 김 부회장은 이제는 강원FC를 맨 앞에서 끌고 가게 됐습니다. 강원FC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김병지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강원도가 새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김병지 대표는 도민들과 스킨십을 늘리는 구단 운영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건강한 또 운영과 성장하는 경영,
그리고 이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 이 세 가지를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표 대표 재임 기간 강원FC가 경영과 성적 양면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둔 만큼 김병지 대표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팬들과 주주들은 적절한 영입을 바탕으로 한 선수단 리빌딩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기대하는 한편 구단 수건 사업인 전용구장 건립에도 힘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병지 대표이사가 오셔서 전용구장이 될 수 있다면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는 구단주인 강원도와 협의해 여건이 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말을 아꼈고 구단 운영 철학과 비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취임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지 신임 대표는 2주 동안 이영표 전 대표로부터 구단 운영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은 뒤 내년 1월 1일 공식 취임합니다. MBC 뉴스 김도긴입니다. 최근 삼척 흥전리 사지가 삼척 도호부 관하에 이어 지역에서는 4번째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사적 지정서가 교부됐는데 삼척시는 보물로 지정돼 있는 죽서루의 국보 승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옛 모습으로 복원한 삼척 도호부 객사 내산문에 현판이 내걸립니다. 문화재청이 삼척 도호부 관할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한다는 증서를 교부합니다. 삼척 도호부 관할은 삼척이 태조 2년 삼척부로 승격되고 태종 13년 삼척 도호부로 지명이 바뀐 이후 지역의 행정과 군사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친 정밀 발굴 조사 결과 객사와 동원 내화 등 관하의 중요 건물 유적 등이 확인돼 지난해 문화재청이 사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부터 모두 116억 원을 들여 정청과 서동익헌, 내산문 등 객사 복원을 최근 마무리했고 2024년까지는 수령이 정무를 집행하던 동헌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삼척 도호부 객사 영역이 준공됨에 따라 2023년도에 47억을 투입을 해서 동헌 영역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호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사적으로 지정받은 삼척 흥전리 사지에 대한 증서도 교부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흥전리 사지에서 절의 위세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발굴됐고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불교사와 미술사, 건축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적지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어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라시대 최고 승려 관직인 국통과 관련된 유물과 완벽한 형태의 청동 정병 등이 발견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청동 정병, 인주함, 관인, 금동 투조 장식판 등 엄청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고 가람 배치에서 예불 공간과 수행 공간이 나눠져 있는 양원제 가람 배치를 볼 수 있는 아주 매우 독특하고도 중요한 삼척시는 보물로 지정돼 있는 죽서루에 국보 승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과했고 문화재청의 현지 조사와 심의 등이 내년에 있을 예정입니다. 삼척 도호부 관하와 삼척 흥전리 사지의 사적 지정에 이어 죽서루가 국보로 승격된다면 삼척시는 전통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아 수감됐던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법무부는 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염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염 전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교육생 부정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 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4월 25일 한 집회에 참석해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영동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장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 임직원은 오는 20일 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과 산림조합장 선거의 경우 공무원과 해당 조합 상임이사나 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이나 직원 등은 오는 20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사직기한은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별로 사직 대상자 및 사직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2년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신규 광역 공모에 강릉과 속초 등 도내 3곳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시 강남동의 노암터널과 월화정의 월화거리 주야간 콘텐츠 강화 사업, 인제군 북면의 원통 병영문화도시 등 2곳이 특화 재생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또 속초시 대포동의 설악화채마을은 주거 환경 개선과 관광객 체류 공간을 제공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도내 선정 지역 3곳에는 앞으로 4년 동안 지방비 등 총 900억여 원이 투입돼 주거지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2,000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1,857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264명을 비롯해 속초 101명, 동해 86명, 삼척 55명, 고성 38명, 양양 24명, 태백 23명, 정선 21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83만 4천여 명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다시 50%를 넘어 114개 병상 가운데 58개 병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연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47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양양군의 A씨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년간 포탈 세액이 2억 원 이상으로 유죄가 확정된 47명의 2022년 조세 포탈범 명단을 공고했는데 도내에선 양양군의 70대 A씨가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허위로 계산서를 꾸며 종합소득세 4억 6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납기간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도내에서 948명이 포함됐으며 올해 84명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강릉시가 내년 7월 열리는 세계합창대회 실행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강릉시는 대회 주관사인 인터쿨투르와 대행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준비 상황과 향후 실행 계획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 참가팀 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최종 실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강릉시와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는 강릉 아레나와 아트센터 등 대회 시설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회 참가 동료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동해형 정규직 취직 지원에 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지역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모두 5억 원을 들여 지역 내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면 1인당 10달간 50만 원씩 지원하는 동해형 정규직 취직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00명이며 지역 내 법인 사업장이 신청일 기준 만 18세에서 만 64세의 근로자를 채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소방학교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80여 명의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불이 난 전기차에 소화포를 덮거나 차량을 간이 수조에 담가 불을 끄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배터리의 연소를 막는 게 쉽지 않아 통상 화재 진압 시간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4배가량 긴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